187회 태평천국의 난의 전적지. 아편전쟁의 패배로 왕부의 중심 관중과 천하의 중심 천조는 파괴되고 학살당하며 천하의 중앙조정인 청조선의 위상은 크게 손상되었고, 외세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또한 막대한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내기 위해 청조선 정부가 세금을 늘려 생활이 어려워진 민초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절제절명의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천도의 상조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평천국의 난. 아편전쟁에서 패배해 유명무실화된 청조선 정부를 대신해서 파괴된 천조를 재건하고 우리의 체제는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처선의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보국안민 제법구민 광제창성의 깃발 아래, 그리고 서세동점의 위세는 우리가 맡겠다고 하는 척양척예가 전 조선의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동학인 태평천국 군단은 1850년 금전 기일을 하여 천황 풍백 운사 우사 내사 전사와 함께 전국을 휩쓸고 강도에 내려와 신시를 건설할 때에는 이미 군대의 무리 숫자가 300만 명을 능가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무리 3,000명으로 천황이 되어 천하를 장악할 수 있었지만, 이 태평천국의 주체는 결단코 현 차이나의 전신인 변발한 만청의 천국인 대놈들이 아닙니다. 태평천국은 바로 동학천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조선사와 조선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시 배달국의 건국사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태평천국을 어떻게 현 차이나의 변발한 대놈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평천국군이 건국한 천경이 천조가 있었던 천안의 전축국으로, 이전 회에서 보았던 파괴된 금성천조를 재건하고 천황님을 새로이 옹립하는 과정입니다. 중국 역사에 삽입된 태평천국의 난이 우리의 동학혁명입니다. 태평천국의 전적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동학혁명은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본질을 완전히 숨겨버렸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의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난, 반란은 모두 난이 아닌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역사 속에는 동학혁명의 근원적인 이유가 모두 삭제되어 있지만, 중국 역사에 삽입된 태평천국을 통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평천국인 동학혁명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밝혀봅시다. 태평천국 혁명의 시작은 광동 강서의 광주 주변으로, 그곳은 왕부의 중심 관중과 신시개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역입니다. 또한 그곳은 동학의 주력인 남인의 기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봉기한 태평천국군이 이동해서 치는 최대의 전적지가 바로 외세의 침투가 가장 심했고, 외세가 조선 중원으로 들어오기 위한 수로의 관문인 호북, 호남, 장강 및 호강 유역으로 1851년 봉기한 태평천국군을 진압하기 위해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대영제국과 그들의 앞잡이인 현 중국 해안가의 만청들이 직결해서 들어오는 관문이 호북, 호남의 동정호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대영제국과 만청은 각 지역을 격파해서 대살육을 벌이고 1864년 천하의 중심 금성 천조가 있었던 청경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호남성, 호북성, 장강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호북성, 호남성. 태평천국의 최대 전적지인 동정호를 기준으로 동정호의 북부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던 곳이 호북성, 그리고 초나라가 있었던 낙산의 오로봉 지역이 호남성입니다. 장강인 양자강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한양장안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으로, 이곳 관중의 한강을 통해 외세가 관중과 개경서울을 점령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동정호.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큰 호수, 양자강 남쪽 유역에 있으며 4개의 수로를 통해 양자강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양자강이 바로 관중을 흐른 장강이며 한강인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동정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호수. 하동군 악양면이
중국 화남성에 있는 악양과 지명이 같은 곳에 착안하여 악양에 있는 동정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한마디로 쇼르라고 있습니다.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이곳 하남은 관중의 구중궁궐의터 지역으로 그곳에 흐른 강이 양자강인 장강,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동정호, 강원도 통천군 북동 해안에 접해 있는 호수, 소동정호라고도 한다. 원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다. 원래 만이었던 곳이 연안류의 영향으로 모래가 막히면서 이루어진 석호이다. 자, 그러면 규장각 한국한연구원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가운데에 소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군산이다. 동쪽으로 벽회에 넓고 아득한 모양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수양의 차를 대하는데 사람들은 소동정이라 칭한다. 수양폭포는 수양산 성중에서 나와서 석벽 300여 척을 흩날려 내리는데 바라보면 마치 긴 무지개 같다. 마산 온천 서쪽 70리 근방에 지기가 따뜻하고 물맛은 또한 짜다. 규장각 대동지지 읍지로 황해도 해주조를 정확히 살펴보면 벽해는 한라산 자락에 제주 단양 양양에 있었던 적벽대전의 무대이고 수양은 해주의 군명이며 이곳의 산이 수양산인 금강산입니다. 저 멀리 외세가 침입한 소동정호가 해주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이곳 외세가 침입한 소동정호의 호남 호북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 무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과원 종조 임금의 어제 영귤씨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나는 귤은 옛날부터 신기한 과일로 동지 때가 되면 조정에 조공을 바쳤고 나라에서는 제주 목사에게 포백을 하사했다. 귤이 대궐에 들어오면 이를 성균관과 동서남중에 4개의 학교의 유생들에게 과거를 보이고 감귤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감제 또는 황감제라고 했다. 동정호의 좋은 종자 조용한 곳에 심어져 10월 서리바람에 노랗게 익을 알들 머나먼 바다밖 좋은 것을 전해와서 한 보자기에 향기가 소반 위에 새롭다. 나이든 신하들에게 나누어지니 임금님 은혜 크다고 하고 매양 종묘에 천신하여 길이 효도하게 한다. 옷 같은 열매가 다시 남쪽에서 오면 멀고 가까운 곳에 나누어줘 길이 맛보게 하여야지. 한라산 자락 제주가 있었던 그곳의 근처에 동정호가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우리의 역사 무대인 것이 확연해집니다. 상기는 정조대왕의 시입니다. 역사 속 제주 근처에 동정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천구의 전적지 중 장광, 신정 동국여지스남 경상도 진주의 영하편에 우병령은 본조 태종 때 창원에 설치하여 선조 36년에 촉속산성에 옮겼는데 앞에는 장강에 임하였으며 명성지로 삼았다고 했다. 현 차이나에 지명 이입된 장강이 진주에 흘렀다고 합니다. 진주는 진한 수당에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의 박두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흐른 장강이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장강이란 장주, 장안, 장성에 흐른 강이 장강으로 한양인 장안은 관중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동정호 지역과 그곳 동정호로 흐른 장강인 양자강, 한강, 압록강의 관중지역이 동학혁명인 태평천국의 최대 전적지였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확장해서 동정호를 살펴봅시다. 1월 5학의 앞에 펼쳐진 물이 있었던 지역이 소동정호와 대동정호입니다. 소동정호는 민물인 호수이고 대동정호는 조류가 흐른 바다였습니다. 이곳으로 외세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